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시작할게요. 강원도 명주군 사천리에 있는 A일당 예터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구체적 공간이랑 배경이 제시됐네. 그럼 이제 사실성이 당연히 부여되겠죠. A일당 공간적 배경이죠. 이것도 허균이 실제로 태어난 곳이래요. 이곳이. 예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논객, 소설 홍길동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교산 허균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만 교산은요 허균의 호예요. 그러니까 이 A일당이라고 하는 주변에 그 산 이름을 본떠가지고 본인의 호를 삼았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에 증거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는 초라한 비석만이 그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뜻이겠죠.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 그러니까 누추한 방에서 독서하며 은거하는 삶을 예찬한 시의 한 구절처럼 정작 허균 자신은 그곳을 더없이 흡족한 처소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실제 허엽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인의 최고봉, 그 당시 제일 잘 나갔던 파벌이 동인이거든. 그 동인에서 최고. 그 사람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떤 느낌일까나? 그러니까 역대 국무총리를 계속 냈던 집의 자제 정도? 활로에서 기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두량 넓은 학문의 세계로부터 모반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이건 이제 허균의 폭넓은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반의 동굴이라고 하는 건 실제 허균은요 역모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광해군 때 처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넘나들지 않은 경계는 없었습니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지나간 한 줄기의 마련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당대 모순에 되게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이라는 거지. 실제로 허균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길을 지나다가 침 흘리다라고 하는 그 음식 관련 책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양반으로서 사실 쓸 수 없는 멘트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홍길동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글로 썼잖아요. 한글로 썼다는 거는 그 당시 양반들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숙종만 해도 한글로 상서문을 올리면 다시 한문으로 재해석해서 올려줘야지만 읽을 수 있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지금에서 봐도 굉장히 깨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도 불구하고 왜 능지처참 당했거든요. 능지처참은 진짜 완전 최악의 행보이잖아. 사지를 알지? 길게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되게 좀 징그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양지어란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배경 묘사를 통해서 허균이 비극적 최후를 맞긴 했지만 자기 야망을 되게 후회 없이 펼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A일당 예터에서 마음에 고이는 것은 도리어 그의 누님인 허난설원의 정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이 뭐였다? 그의 누나 허난설원의 아픔이었다라는 거죠. 허균의 6살 위 누나예요. 허난설원은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던, 그러니까 이 허난설원 3대 한이 그거야. 조선에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개빼비의 아내가 된 거. 그거거든요. 탓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허난설원의 무덤을 찾을 것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오죽헌은 당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곡과 그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실을 모신 곳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그런 게 뭐냐면, 오죽헌을 가면 사실 신사임당에 태어난 곳이거든. 물론 거기에서 율곡이도 태어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신사임당을 보기 위해 가잖아?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 신사임당에 대한 거. 율곡이를 낳은 아줌마. 이거 되게 좀 별로거든? 그러니까 사실 신사임당은 신사임당 자체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고 훌륭한 예술가이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사임당의 한 부분의 모습인 거잖아? 근데 그 모습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좀 거슬려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임당은 은은한 국화 향기 속에 앉아 돌충계 위 드높은 문성사에 그의 아들 율곡을 거두어두고 있었습니다. 율곡 선생은, 그러니까 이 오죽헌 뜰에 핀 국화는 지조의 상징인 거고, 뒤에 나올 헌안설에는 초라한 무덤과 대비될 거예요. 그리고 문성은 율곡 이에게 내린 시호거든요. 그러니까 문성사는 율곡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야. 조선조 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결의의 사표라는 얘기는 학식과 덕행이 높아서 온 국민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 이 틀림없고 그를 길러준 사임당 역시 현모의 기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케 하는 성역이었습니다. 딱 나오죠. 봉건적 미덕의 성역. 율곡 모자가 조선의 봉건적 윤리가 지닌 미덕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국화는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어머니의 본보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수의 현명한 인물이 다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되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인간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글쓴이는 사임당과 율곡이 조선사회의 어떤 봉건 윤리의 엘리트주의를 이제 이끄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사를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을 서둘러 거두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난설원 허초희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일정을 변경했어. 왜냐? 그러니까 강릉의 애일당과 오죽헌을 보고 나서 이것이 아니라 지원리, 즉 헌안설원을 더 찾아가고 싶었대. 선생님이 예전에 본 수업 때 얘기한 적 있지만 헌안설원 무덤 가면 진짜 빡쳐요. 사실 이런 대우를 받을 여자가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신사임당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임을 선생님은 부정할 생각은 일도 없어. 그런데 그 헌안설원의 작품 자체는 진짜 거의 존경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일찍 태어났어.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사실 어마무시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니까 정말 노벨 문학상 한 막 서너 번 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예술성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되게 마음 아프죠. 아무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원리, 이게 춘한설원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굳이 헌안설원이 아니라 허초이라고 한 것은 본명을 사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친숙한 이미지를 부여한다고 봐야겠지. 지독한 새벽 안개 속을 물어 찾아왔습니다. 오죽헌과는 달리 헌안설원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 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이 이룬 업적뿐 아니라 그 인물이 겪어야 했던 어떤 시대적 아픔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도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여성에게 가해진 차별, 억압의 철폐 이런 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사실은 뭐예요? 그 사회의 근본적 모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허난소란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봉건적 사회 윤리에 의해 희생당한 하나의 사례란 말이야. 그래서 이곳에 와서 허난소란의 무덤을 찾아보면서 그 시대의 모순에 고뇌했던 그녀의 삶을 떠올려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이건 이제 둘째 오빠인 허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했던 스승 이달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실제로 빈여음이라고 하는 허난소란 작품이 있거든. 여기서 밤늦도록 님의 옷을, 그러니까 특히 남의 옷이죠. 님의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짓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회적 불평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든요.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남매의 죽음, 곡제라는 작품이 잘 나와 있죠. 27의 짧은 27의 짧은 삶으로 감당해내기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모순과 가정의 불행으로 인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허난소란의 생애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안쓰럽죠. 사임당의 고고한 화조도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질곡의 흔적이,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인 거야. 허난소란과 신사임당의 난설원의 차가운 12곳곳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 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현대 물질 문명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고,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설원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일인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현대 물질 문명의 부정적 양상과 좀 관련을 지어서 시대의 모순에 희생된 허난설원의 삶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허난설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서의 둘째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 시대가 지나간 뒤에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오죽헌을 들러 지월리에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허난소란이 겪었던 그 시대적 모순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대의 모순을 비켜간 사람들이 신사임당과 율곡이처럼 각 화력에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에 열중한 당신의 모종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봉건사회의 미덕에 가려진 시대의 모습을 외면하는 현재의 모습,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신격의 숭배를 받는 완강한 장벽 앞에 작은 비극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고민, 어떤 역사의식, 이런 것을 망각한 채 어떤 즐거움, 쾌락만을 쫓고 있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월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 떠놓고 소지 울려 넋을 부르며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아라고 당부하던, 이거 곡자에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곡자가 이제 한 구절이 나온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남매의 죽음을 슬퍼서 지은 시니까 당부하던 허초이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보면 허난설원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야. 넋을 부르며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가는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의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에 따른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 종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 이 쉴 새 없이 길전을 핥히고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에 지금은 그녀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두 아이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묻히지도 못한 채 자욱한 아침 안개 속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어느 사람 무덤 가면 어느 사람 무덤이 여기 있으면 그 앞에 자식 무덤이 두 개가 딱 있어. 그리고 이쪽 조금 돌아가면 남편하고 새 부인, 두 번째로 얻은 부인이랑 같이 묻혀 있어요. 진짜 짱 열받아. 가서 보면 여기 내 단전에서 열받음이 솟구쳐 올라. 연락은 그 기쁨을 타버린 채로 남기고 비극은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서 지켜야 합니다. 작품의 제목이 나왔죠. 역사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게 진실에 더욱 다가설 수 있다. 그러니까 제목과 관련된 구절로 마무리해서 설득력을 강화하는 작품이에요. 기행수풀이자 경수필인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나오니까 공간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물의 삶을 대비하고 있죠. 허난설원과 신사임당 앤 율곡이. 그러니까 현실에도 굉장히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작품일 수도 있어요. 요즘의 추세랑 맞물렸을 때는. 구체적 지명도 제시했으니까 사실성 부여하고 있고, 예,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할 건데 이 작품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뭐가 출제될지 여부로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원도 명주군 사천리에 있는 애일당 예터를 다녀왔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 그럼 이 부분 자체가 뭐야? 글쓴이의 여행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림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 예일당은 이라고 시작하잖아. 그럼 애일당이 허균의 출생지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논객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일당의 초라한 모습이 나오죠. 12 하나만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있어. 활로에서 기방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잖아. 활로가 무슨 뜻인지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배설길이라는 뜻이 벼슬길. 그리고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은 여기겠죠. 당대의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지나간 한 줄기 밀어넣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의 원간님이 허균이라는 거, 이것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비극적인 그의 체후에도 불구하고 양지 바른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허균은 되게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출생 지인 이 애일당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상하다고 느꼈을까 생각하는 게 맞겠지. 왜?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했어? 허난설의 출생지에서 허균보다 그의 누님의 한이 더 와닿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난설의 무덤을 찾을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어땠다? 허난설의 무덤 찾아갈 생각 없었다. 그런데 오죽헌을 방문한 일이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케 하는 성역이었습니다. 즉 오죽헌 문성사가 봉건사의 미덕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신성한 곳이었대. 이 얘기, 이 봉건적 미덕이 무슨 뜻인데 조선의 지배적인 가치였겠죠.
극화된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나칠 정도로 엘리트, 즉 뛰어난 인재를 중시하는 입장이 보통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죽헌은 분명히 엘리트가 높은 경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인간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저 좀 알아두시면 편한데 이게 뭐냐면 어떤 외적 구조에 따라서 수동적인 개체로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허난소란 무덤에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오죽헌과 달리 허난소란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번 물러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허난소란의 무덤, 죽음의 의미는 의례적으로나 외관상으로나 격식에 따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오죽헌과 허난사람의 무덤이 대비되고 있는 거지.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이 가해진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블라블라블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거 지원리에 둬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허난사람의 삶은 여성에 대한 차별, 억압 을 철폐하는 것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또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얼마나 겪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즉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느냐는 것, 이게 뭐야? 허난서른의 삶의 의미겠죠. 그리고 지원리는 허난서른의 삶의 의미가 담긴 곳이겠지. 그러면서 사랑했던부터 육중한 것이었습니다까지가 허난서른의 27살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겠지.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사임당의 화조도, 고아함의 극치, 이거랑 난서른의 시비, 봉건적 질곡이 대비되고 있죠. 그 부분 찾고, 그 다음에 개인적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허난서른의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마저 블라블라블라 만날 수 있기는 갈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공적인 문화 속에서 있는 그대로 역사적 진실을 정하기는, 접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까지, 그러니까 가치가 무시되고 상품, 효용성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면 허난서른이라는 사람의 삶은 합당한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지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좀 비판적 인식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여기서 자식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은 허난서른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의 뜻은 그 시대가 청산되었으면 고뇌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일 것이다의 의미인 거야. 역사의 진실은 뭐 이거 아까 설명했고, 그러나 오죽헌을 들러 지원리에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즉 이거 아까 설명했지만 조금 더 딥하게 설명해보면, 오죽헌, 즉 율곡과 사임당 있는 곳 지원리, 허난서른 무덤을 보면서 글쓴 이 자신이 역사의 진실을 대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 허난서른이 살았던 시대의 근본적인 모순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역사의 다음 장이란 말은 역사서의 둘째 권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역사의 진실이란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대의 모순을 비켜나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한다. 즉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면 추앙받는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자식과 훌륭한 어머니에만 관심을 갖는 오늘날의 어머니에 대해 절망한다 이 말이야. 사실 오죽헌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그러면서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즐거움만을 열렬히 추구하는 현실에 부딪혀 작은 어려움에도 힘겨워하며 좌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얘기야? 허난스러운 삶을 생각하면서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에 선포되고, 이 부분, 지탱해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치가 뭐야? 현실에 맞서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여기 중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소음이 쉴 새 없이 퀴즈를 핥히고 간다는 얘기는 흔한 사람과 두 아이의 무덤이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다는 얘기고, 무덤이 있는 언덕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는 선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락은 그 부분, 비극은 이 부분. 그러니까 연락과 비극이 대비되고 있는 거지. 연락이 재고 비극이 진실이겠죠. 그러니까 즐거움은 아무것도 못 남기지만 비극은 진실을 알게 한다는 것을 허난스러운 무덤에서 지워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일단 역사적 인물들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허균은 회한 없는 삶을 살았다. 율곡이와 신사임당은 봉건적 미덕의 정점에 오른 인물들이다. 허난서론은 시대의 아픔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